자, 여러분들 이제 좀 지치죠? 그치?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출해설까지 하니까 OT 때 5시간 이렇게 걸리고 했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기출해설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최대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줄여달라고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학 있지? 일반 교육학. 어때? 좀, 손 한번 들어볼까? 교육학 두렵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 교육학. 우리 영어 교육론 말고 일반 교육학. 다 쉬워? 껌이야? 자, 여기 초수 한번 손 들어볼래요?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 당연히 대다수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육학도 중요하죠. 우리 임용 점수가 (80대 20이죠) 그건 다들 알고 있죠. 전공이고 교육학이 20점인데 여러분들 올해 교육학이 좀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1교시를 보고 나온 친구들이 막 멘붕에 빠졌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지. 그게 뭐냐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국가고시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시험이야. 따라서 올해처럼 교육학에서 평상시 다루지 않는 그 구석에서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왜 이렇게 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원망이야. 시험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그 어떤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지,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학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왜? 학문은 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해야 될 거 하면 돼. 하지만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전공 점수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교육학에서 12점, 13점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채점 해보면 이런 경우는 좀 어렵죠. 우리 영어는 전공은 그렇다 치지만 교육학에서 평균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보통 평균적으로 18에서 19점이 합격선입니다. 20점 만점에 18에 19점 정도가 나와야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평균 합격한 사람들의 교육학 점수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말로 돼 있잖아. 그리고 어렵지 않아. 특히 영어를 전공한 친구들한테는 교육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어려운 친구들이 하나가 있어.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려워해.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전공 점수가 월등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15점, 14점 맞아도 전공 80점 가운데 75점 이렇게 나오니까 걔들은 붙는 거야. 하지만 어떻든 그런 소수의 친구 빼놓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학 공부하는 거. 자, 타겟팅을 18에서 19점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올해 교육학 등록을 할 때 저하고 꼭 상담을 하고 등록하세요.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연구실에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전공 점수 잘 나와도 교육학 점수가 12, 13점 나와버리면 이건 붙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전공 영어이긴 하지만 교육학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좀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 80점인데 80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오늘 집에 가셔서 정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OT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시험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입니다. 자, 1번. 합격을 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합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입니다. 인텐서티가 뭐예요? 집중, 그죠? 막 강도 있게 하는 거지? 그럼 뭐야, 그게? 내가 열심히 앉아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과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여러분들 인텐서티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의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벌써 와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은 되어 있는 거야. 목적의식은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교사가 되면 시집 잘 간대 라고 온 사람들은 빨리빨리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임용 붙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잖아. 내가 교사로서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한국 교육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제대로 잡혀 있을 때 여러분들 힘들 때 그걸 견뎌내게 만들어줘요. 근데 엄마가 시집 잘 간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 같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강 아래쪽에 사는 친구들이 그런 게 많아. 아래쪽을 보통 남이라고 합니다. 강은 강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슬럼프가, 여러분들 보통 1년에 슬럼프가 2번에 3번 정도가 와요. 제가 1999년부터 강의를 했잖아. 물론 중간에 한 5, 6년은 유학 가는 바람에 없었긴 했지만 미국 가실 때도 제가 우리 팀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25년이야. 근데 중간에 쭉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 이명이 교사가 돼야 될 아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봐. 수능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비극이야. 수능은 누가 높아? 강 아래쪽에 사는 애들이 높아. 그게.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해서 간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사 생활하는 아이들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붙어서 갔긴 했지만 그런 아이의 공통점이 초수로 붙어가요. 4학년 때부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로 합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다시 서울로 다시 꼭 쓰려고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은 서울 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해? 문학적으로 하이퍼볼리라고 해.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근데 실제로 강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제법 많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들의 디스커스에 그 담론에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우리와 타자를 끊임없이 구별하는 게 몸에 박혀 있어.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돼서.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목적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대도 교사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덜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내 맘대로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의 텐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슬럼프가 오거나 그런 경우에 견뎌낼 힘이 약합니다. 슬럼프 4월 달에 와요. 벚꽃 필 때 한번 옵니다. 벚꽃 필 때 한번 와. 그리고 슬럼프가 오려면 차라리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8월 모의고사 끝나면 슬럼프가 한번 옵니다. 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8월 모고 끝나고 나서 오는 슬럼프는 이건 약간 치명적이지까지는 않지만 상당히 타격이 옵니다. 그 이후로 9월달 이후로는 슬럼프 별로 오지 않아요. 슬럼프 오기에는 너무 긴박해. 시험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럼프가 오려면 4월에 오는 게 좋습니다. 4월 달에 한번 오는 거 꼭 괜찮아요. 그때는 책 다 덮고 한 2, 3일 놀러 갔다 오시면 됩니다. 심플해.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텐서티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이 목적의식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건 다시 강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교사로 내가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게 더 디테일한 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첫 번째 일 시간과 이 인텐서티인데 제가 이 얘기는 1999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 들어서 2008년 이후로부터는 또 확신을 갖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버클리에 있을 때 2007년도에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 당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와서 그 강연을 했어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거 한국에서 여러분들 학원간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거야. 근데 책 나오기 전이야. 근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전에 다른 것 다 떠나서 이건 복음과 같았어. 왜 그럴까? 머리 나빠도 상관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기쁘지 않아? 복음서와 같은 거야.
머리 나쁜 아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며. 물론 이거 비판하는 글들도 그 후에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1만 시간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메타포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를 우리 임용에 제가 접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용에서 합격을 하려면 제가 통계치로 보니까 임용 시험 그 1년을 딱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2300시간에서 2200에서 2300시간 정도가 나오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미니멈 시간은 2000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산해봐.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합격하려면 자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그 전주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주가 47주에서 48주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를 하면 2200에서 2300이 나올까? 계산해 봐. 나누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 나올까? 그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할 거면 시험 준비하고 못 할 것 같으면 빨리 길을 트는 게 나아. 공무원으로 가세요. 공무원, 여러분들 영어 전공자들 공무원 쉽게 붙어. 영어 때문에 잘 못 붙잖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상담할 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빨리 교육 행정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합니다. 9급으로. 근데 아쉽지? 그건 9급이고 임용은 7급이잖아. 이게. 근데 시간을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6일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7일 얘기하잖아. 풀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6일 하루는 풀로 쉬면 돼. 상반기까지는. 하반기에는 6.5일까지 하셔야 돼. 7일 가운데. 근데 자 6일 곱하기 48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미 늦었고 내일이든 평일에 하루, 그 다음에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하루,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 시간 재서 풀로 시간 옆에 두고 몇 시간을 순공을 하는지, 순수하게 공부를 몇 시간을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거 빼고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못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공부한다? 못 붙어. 시험 다시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학문은 전략이 있으면 안 돼. 학문은 무소의 불처럼 그냥 꿋꿋하게 가야 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하지만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 없어. 1년 안에 단기 승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스트래티지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도 모르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력이 강한 사람은 맥스로 12시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좀 데이터를 파악한 거야. 12시간이 나올 거야. 풀로 12시간이면 앉아있는 게 한 15시간 될 거야. 근데 보통은 그렇게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소박하게 몇 시간을 해라. 8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8시간은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8시간이면 앉아있는 시간이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8시간을 하루에 하면 6일이니까 몇 시간이 나옵니까, 일주일에? 48시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할 시간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한번 해봐. 일반 영어 지문 하나 푸는데 50분 걸려. 제대로 복습하려면. 근데 48시간 일주일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근데 몇 주가 있다? 1년은 11월 말까지 48주가 나옵니다. 1월 1일 첫 주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2304시간이 나옵니다. 줄여서 2300시간이라고 하시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조금 하면 2200시간 이상만 되면 됩니다. 미니멈은 2000시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2000시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해는 단언컨대 붙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하셔야 돼. 이 정도로. 근데 나중에 이제 6일이 아니라 6.5일이 되면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건 플렉서빌리티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평일 하루하고 주말에 하루를 시간 반드시 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OT에 오신 분들이나 지금 그 실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운이 좋은 거야.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남들보다 훨씬 시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 제일 먼저 뭐를 하자? 이걸 하자. 시계를 놓고 내가 몇 시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임용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IQ가 어떻다? 140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보통 평균 100에서 120 사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 다행이야. 아까 140 얘기할 때만 130도 별로 없어요. 140 이렇게 넘는 친구들은 다 로스쿨에 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 나사에 가 있거나 그렇게 가 있어. 우리 임용 준비하는 우리는 다 소박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의 문제다? 시간의 어큐뮬레이션이 가장 핵심입니다. 시간의 축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가 좋다. 아, 저 사람 진짜 머리가 좋다. 그런 사람 있잖아. 같이 단어를 외우는 나는 다 잊어버리는 쟤는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 있지. 있어. 그런 친구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시 강조한 임용을 하는 친구들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머리가 좋다, 천재적이다, 수재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이런 거야. 이걸 우리는 subconsciousness 또는 unconsciousness의 영역이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이드가 이미 100여 년 전에 다 얘기해 줬던 거야. 그럼 우리는 임용에 맞게 응용을 하는 거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의식이죠. consciousness의 영역이야.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천재적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바깥에서 아웃풋이 정보가 들어오지. 정보가 들어오면 대다수 우리 99%는 다 이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들을 그날은 다 이해를 해. 3, 4일까지는 이해를 해. 하지만 한 달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아. 아니면 남아도 흔적만, trace,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야, 지극히. 근데 그러면 그게 날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시간의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는 그런 얘기 하죠. 공부는 뭐로 하는 거다? 엉덩이로 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시간의 어큐뮬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엉덩이로. 다행히 우리 임용은 그게 가능한 시험이야. 엄청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천재라고 하는 애들은 바깥에 들어오는 뭡니까? 정보가 인포메이션이나 knowledge가 어디로? 이 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거야. 기억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 있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다행히 우리 임용에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대다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 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칸막이를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과 아니면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겠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무의식에 있는 거를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뭡니까? 쌓아 놓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 시험 때 있잖아. 어떤 문제를 딱 봤어. 보니까 어디서 본 듯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찍었어. 근데 맞았어. 이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그러면 자, 우리 추론 한번 해볼까? 추론, 인퍼런스를 해봅시다. 유희태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서 이건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인포메이션을 축적을 해놨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뭔지 알겠어? 긴가민가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문제는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한도로 많은 양을 어떻게 해놓자? 무의식에다 집어 넣어놓자. IQ 몇만 넘으면 된다. 100만 넘으면 다 가능. 이렇게 저는 90인데요. 근데 임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IQ 90은 임용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가셔야 돼. 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잖아. 보통 IQ 100을 대학 4년간 수학할 수 있는 IQ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4년간 수학을 했기 때문에 다 그건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어차피 이건 비슷하기 때문에 쌓아놓는 거야. 말콤 글라이더가 얘기했던 1만 시간 법칙이 딴 게 아니라 바로 뭐 하자? 시간을 축적하자라는 거야. 최대한도로 많이 집어넣어놓자. 엉덩이. 이게 핵심인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저 시간 재서 내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이런 거지. 하루 8시간 하는데 내가 체력이 약해. 그럼 중요한 거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뭔 알겠어? 안 풀리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으로 8시간인데 7시간째 이때는 뭡니까? 조금 더 편한 걸 하는 거야. 이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건 대다수는 처음에 쉬운 걸 하면서 점점 쌓이니까 어려운 거 이렇게 가지. 안 됩니다. 그건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차가 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론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싱싱할 때, 머리가 싱싱할 때 첫 시간, 2시간, 3시간 때 어려운 거 하시면 돼. 이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뭐 하자? 첫 번째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나온 거 썸머리 해볼까? 우리 뭐 하자? 자, 우리 임용에 합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인데 시간은 저렇게 해야 된다. 몇 시간이 나와야 된다. 1년에 우리가 2300시간. 그 다음에 주에는 몇 시간을 최소한 해야 된다? 48시간을 해야 된다. 근데 48시간 공부할 때 8시간 할 때 어떻게 하자?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뭐 하자? 하여튼 시간을 많이 집어넣자. 이건 얘기를 했고 48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어간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 칸막이를 딱딱딱딱 그래서 자, 이 여러분, 자, 옷장,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옷장이 바로 뭐야? 이거지? 뒤죽박죽 돼 있지 않아요? 아,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옷장은 깔끔하게 돼 있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양말, 팬티, 뭐, 그 다음에 꺼지면, 그럼 어떻게 돼? 뒤죽박죽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꺼낼 때 뭐가 많이 걸리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야. 이건 또 낭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시간을. 근데 이거 하는 방법 중에 이미 얘기했듯이 어려운 걸 먼저 하면 뭡니까? 훨씬 차곡차곡 포트폴리오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듣고 어떻게 하면 학습법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뭡니까? 임용에 맞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정리합시다. 시간은 이제 개념 이해됐어요? 결국 합격은 뭐다?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내 체력도 실력이야. 내 체력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텐서티라고 하는 건 대전제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목적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목적의식. 그 목적의식인데 여러분들 집중이라고 하는 것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공부를 뇌와 눈, 그 다음에 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막 중고등학교 때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뭐 단어 막 써가면서 하는 친구들 있지.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수학이야 뭐 당연히 써야 되지만 국어 같은 경우 막 밑줄 긋고 다 긋고 막 옆에 막 써서 하는 친구들 있잖아. 어떨까?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 왜 아닐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 작년도 아니지? 지난달 11월 달에 우리 2024학년도 시험 봤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주변 선배들한테? 무슨 얘기 합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야. 간단해. 그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모고 때 다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보통 보면 우리 임용이 쉽게 낸다라고 할 때는 6면을 줍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를 줘요. 근데 좀 독하게 내겠다 생각하면 8면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A형 같은 경우는 6면, 7면을 주고 B형은 8면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또는 A형을 8면 줬으면 B형은 6면, 7면을 주고 이건 서로 간에 뭡니까? 배려를 합니다. 2024학년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8면이 나왔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 니네 한번 당해봐라는 거야. 니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8면 정도가 나오면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근데 임용 시험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대로 뭡니까? 빨리 푸는 것도 필요해. 근데 손을 막 뭡니까? 모든 문제에 막 그럴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과 손은 뭡니까? 속도가 많은 경우는 1,500 이상이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단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특히 단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건 내가 1월 달에 한번 얘기해 줄게.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시간 걸려. 자, 여러분 단어 딱 공부하잖아. 단어 공부를 하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한 10초에서 20초 보는 거야. 보면서 연상할 수 있으면 딱 연상만 머릿속에 연상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16일 동안 보는 거야. 하나의 단어를 한 10초, 20초를 가지고 한 16일 동안.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단어가 16일째 되면 이제 암기가 돼.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손으로 막 빽빽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뭐 arbitrary, 뭐
아비추레리, 아비추레리.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어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꼬맹이 때. 근데 별 효율, 시간을 물론 기억하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드린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기억에 남지. 하지만 이거는 최소한 뭡니까? 눈으로 볼 때보다 3배의 효과가 떨어져. 3분의 1밖에 효과가 없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어도 물어보는 문제 시험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의미, 뉘앙스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임용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학문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다? 임용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러면 임용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시면 돼.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케브러리 중요한 건 다들 알고 있지? 보케브러리 33,000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3,000. 자, 그거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33,000은 원래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에 쓰이는 단어 수야. 그건 미국 애들도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미국 애들도 모르는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이라니까 GRE 해보는 거야. 지랄이라고 불리는 GRE.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거는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우리 임용합니까? 그건 뭐야?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로 쓰는 거와 똑같아. 명심하세요. 어려운 단어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33,000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케버리 우리 교재 있지 30데이즈 그걸로 하시면 그거 80% 7에서 80% 해결돼. 나머지 20%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거기다 단권화를 해나가는 거, 포스트를 붙이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게 임용에 맞는 공부 방법이야. 그 다음에 토플, 토익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리 임용 교재 갖고 공부하지 않듯이 임용 공부하는데 왜 토익, 토플을 가지고 공부합니까?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그건 물론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수 하면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하는 거야. 10수 할래? 아니잖아. 빨리 끝내야지. 실력 있다 붙는 시험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야. 나는 그렇게 아까 이렇게 초수에 붙는 애들 걔들이 실력이 좋아서 아니 걔들은 영어만 잘할 뿐이야. 실력이 좋다고 꼭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숱하게 봐. 그러니까 할 것만 최소치를 해서 할 것만 해서 붙는 시험이 그게 임용이야.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할 것만 최소치로 해서 붙는 게 임용이라고. 원서 선생님들이 보라는 거 말고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원서도 마찬가지야. 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5수 6수를 하다 보면 뭐를 하게 되냐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학을 합니다. 이미 시험학을 해. 시험이 그냥 그들의 우리 일반 영어, 문학, 교수법, 영어학을 해야 되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학을 해. 그러니까 스터디하면 그런 친구 있으면 제일 좋아. 모르는 게 없어. 다 풀어내. 얼마나 좋아. 근데 걔한테 배운 애는 붙어. 근데 걔는 떨어져. 꼭 윤 누구 같네. 구수에 따라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머리가 나쁜 거야. 근본적으로. 그거. 특정한 사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면 시험은 시험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시험은 뭐라? 시험은 뭐가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자, 큰 소리 한번 해볼까? 시험은 뭐다? 시험이다. 시험은 뭐가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학문은 꾸준히 오래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시험은 1년 안에 끝낼 생각을 하시며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올 것만 가지고 하면 돼. 왜? 우리 임용의 시험의 범위는 뭡니까?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응용의 문제지. 자, 어쨌든 그러면 공부를 눈으로 하자. 눈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눈으로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눈만 가지고. 눈과 뇌를 가지고 사용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바로 어떤 거? 인텐서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시간 공부하는데 한 이제 6시간, 7시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잘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는 바로 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집중이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펜을 쥐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중 안 될 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둘을 근데 내가 집중 너무 잘 돼. 그럼 하시면 돼. 근데 안 될 때는 뭐 하자? 쓰자. 그때 쓰는 거야. 그때.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 뇌를 뇌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뇌를 뭐로 이기려고 하지 말자? 뇌로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은 뭐 집중이 안 될 때 얘기하는 거야. 뇌가 안 되는데 뇌로 이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될 때 막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때는 쉬던가 아니면 손으로 하시면 돼. 손으로. 그래서 뇌는 뭐로 이기자? 손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뇌는 손으로 극복하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제자가 되라 아이들한테. 자, 잡생각 나지? 공부할 때. 그럴 때 뭐로 하자? 뇌를 이용하지 말고 뭐로 하자? 손으로 하자. 손으로. 자, 그러면 이제 라프하게 뭡니까? 인텐시티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집중도도 훨씬 잘 되고 훨씬 제대로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고, 시간을 이렇게 쭉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봅시다. 주목.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우리 일반 영어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어? 일반 영어 붙기 위해서는. 자, 그래. 우리는 주관식에 약한 민족이지? 수능까지 막 찍다 보니까. 근데 임용은 주관식이야. 서술형입니다. 자, 1번. 일반 영어라고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1번. 들어. 옆 눈치 보지 말고 주체적인 존재가 됩시다. 자, 1번.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 반밖에 안 되네. 예전에는 제가 작년에 안 해서 재작년까지 물어보면 일반 영어가 거의 한 8, 90%야. 두 번째, 영어학이 중요하다. 붙으려면. 3명. 그 다음에 영어 교수법이 중요하다. 손 들어. 둘, 셋, 6명. 문학이 중요하다. 당연히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학은 어차피 버리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버리는 과목이 아니라 그것도 선생님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문학은 남한테 손해만 보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야. 근데 손해 보지 않는 점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보통 12점 나오면 문학은 6점에서 8점 사이 나오면 손해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은 여전히 여러분들도 예전보다 줄었긴 하지만 일반 영어라고 하는 대답이 반수 이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위태생이 과목이 뭡니까? 일반 영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어는 가장 과대평가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영어 잘한다고 시험에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어떤 얘기? 일반 영어 잘해야 그래도 영어학도 잘 읽고 문학도 잘 읽고 교수법도 잘 읽는다. 착각입니다. 시험으로서의 일반 영어와 교수법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거 풀 때 일반 영어는 같은 과목이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야. 시험을 위한 일반 영어 잘한다고 해서 그거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위한 일반 영어 못한다고 해서 그게 또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타 과목이.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해 줄게.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우리 뭐냐, 메솔로지라고, 스포츠시즌, 미신이야, 그 다음에 신화야, 그런 잘못된 신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간의 노량진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퍼져나가.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그 영어 카페가 있어. 정말 저는 쓰레기,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어. 잉글리시 티처의 뭐 줄임말이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저는 그 쓰레기 카페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것이 정말 많은 뭡니까? 그건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강사로 오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간단한 거야. 내가 실력 키워서 학생들한테 좋은 강의 해주면 당연히 좋은 선생 평가 받아요. 근데 이런 카페가 있으면 그거보다는 카페에서 열심히 뭡니까? 장난을 치는 게 더 훨씬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어. 물론 임용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공무원도 그렇고 특히나 성형외과가 그게 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고, 자, 일반 영어가 그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 이게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가 그런 걸 퍼뜨렸을까? 누가? 일반 영어 선생님이 퍼뜨렸겠지. 일반 영어 선생님. 나는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야. 일반 영어,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80점 가운데 일반 영어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지난 4, 5년 사이 일반 영어 12점 이상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일반 영어, 심지어 일반 영어 빵점을 맞아도 붙을 수가 있어. 근데 빵점은 나올 수가 없어. 왜? 2S2R로 공부하면 썸버리 문제는 무조건 4점, 100점 만점 맞을 수가 있어. 그 다음 빈칸 두 문제 어려운 가운데 두 문제 다 어렵게 안 나와. 한 문제 어렵고 한 문제 쉽게 나와. 그러면 그거 한 문제 쉬운 거 맞추면 돼. 그러면 썸머리 4점, 쉬운 거 하나 맞추면 벌써 몇 점이야? 6점이야. 공부 제대로 안 해도 6점까지 갈 수가 있어. 한 사람이나 별 차이 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일반 영어 세 문항 12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지. 이거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대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반 영어가. 그러면 자, 상반 영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 그림을 선생님이 별로 그리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려. 다윗의 별. 어느 나라 국기야? 다윗의 별. 요즘 전 세계를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나라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업보를 나중에 짊어지려고 요즘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거의 학살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사실 통탄스러운 일이야. 이거는 일반 영어입니다. 이거는 전공이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기해도 이거 꼭 이미 다 필기했지 저것도. 자, 시험의 공부 방법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달라져야 됩니다.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일반 영어는 상반기에는 좁게 공부하는 거예요. 좁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교사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영어책 10권을 보는 게 나을까요? 한 권을 10번 보는 게 나을까요? 뭐라고 답할래요, 여러분들? 10권을 한 번 보는 게 나을까요? 한 권을 10번 보는 게 나을까요? 한 권을 10번 보는 게 낫습니다. 랭귀지는 그래요. 왜? 랭귀지는 구조화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권을 읽으면 웬만한 언어의 구조는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근데 그거를 2번, 3번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영어 패턴이 싹 내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10권을 한 번 보면 구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반 영어는 처음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적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권 보는 게 아니라 적게.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소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 1, 2월에는 2S2R 기본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2회독, 3회독, 회독은 반복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돼. 보통 3회독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3회독. 정 안 되면 2회독이라도. 그래서 보통 내가 일반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내 일반 영어 잘하고 평소에 수능에서도 영어 만점 받고 막 그랬어. 여러분들 영어 거의 다 만점 받지 않았어? 수능은? 2개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일반 영어를 그 판단은 뭡니까? 판단은 올해 기출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돼. 그것도 시간을 정확하게 재해서. 어떻게? 여유 있게 배 깔고 보면 안 돼. 시간이 없다라는 문제 하나당 7분 주고 풀어보시면 돼. 그렇게 해서 내가 7분 안에 다 풀었으면 잘하는 거고 못 풀었으면 공부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거. 자, 그러면 내가 어떻든 일반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보통 상반기에는 일반 영어 시간을 여러분들 10시간을 자,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요.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 할게. 10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영어에 6시간에서 7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6월 초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6월 초까지. 근데 내가 일반 영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5시간 정도 반절은 일반 영어에 나머지 반절은 이건 그럼 뭐겠어? 전공입니다. 교수법, 영어, 문학이야. 교수법, 영어, 문학에 이거는 상반기는 뭐를 해야 되냐면 특히 1, 2, 3, 4월에는 넓게 공부하시는 거야. 넓게, 깊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벌써 1, 2월 달부터 배운 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3수 이상이나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리는 6월 달부터 하면 됩니다. 빨리 불안하다 그러면 5월 달부터 하시면 돼. 이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야. 시간표에 의해서 공부할 때. 그러면 다시 전공은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날 배운 거 복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습. 그날 저녁에 가서 복습하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보는 거 별 효과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홀딩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기억을 내용을 홀딩을 시켜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고 나서 공부 여러분 일요일 저녁 때는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수요일 수업 있지? 그러면 수요일 저녁 때 배운 거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때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보는 거야. 토탈 몇 번 봤습니까? 빨리 계산해봐. 몇 번 봤어? 수업 시간에 한번 봤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한번 봤고 수업할 때 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수업은 뭐 해야 돼? 다이얼로그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과. 그러니까 선생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보셔야 돼. 그래서 4시간 수업을 듣는데 내가 등에서 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수업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이 있는 날은 8시간 공부해서 4시간 수업 들었으면 4시간만 하면 돼. 수업도 공부 시간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수업 시간 멍하고 있는 거는 그것처럼 가성비 없는 공부는 없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하시고 다이얼로그를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고 맞아 필기해 맞아 이게 계속 말은 안 하지만 선생님하고 대화를 선생님 왜 그런데요 막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업 자체가 이미 뭐가 돼야 된다? 복습이 돼야 됩니다. 다시 뭐가 돼야 된다? 수업 시간 자체가 복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한번 봤어. 그 다음 언제 다시 공부하라고 했어? 집에 가서 한번 저녁에 한번.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많이 걸리면 안 돼. 맥스로 1시간이 넘게 복습을 한 거 복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한 거야?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정리하지 말라고 했지. 정리하지 말고 그냥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은 배운 걸 뭐 하는 거다? 홀딩 하는 거다. 배운 거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 그날 배운 거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치명적인 게 되는 거야. 이건 이해가 됐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이 선생님 말하는 이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수업을 배웠는데 수업 시간 선생님 우리 박 선생님 말 빠르잖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유태 선생님 미친 척하고 어떨 때 막 충청도 사람이 천천히 하다가 막 미친 척 빠르게 할 때 있어. 그러면 잘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수업 끝나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반드시.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그럴 기회는 있을 수 있어. 그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돼. 근데 직강 최대 장점이 뭡니까? 끝나고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눈총도 보여. 친구들한테. 쟤 또 질문하네. 눈총을 주는 친구가 바보 몽텅구리입니다.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강에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직접 질문 듣고 직접 선생님의 목소리로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 코로나가 없어졌잖아. 코로나 때는 그걸 못했잖아. 지금 코로나 아니잖아. 이제 올해부터는 가능하잖아 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야만 복습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이해한 걸 가지고 뭐 하자? 복습은 기억만 홀딩 시켜놓자. 그러면 아무리 그날 많이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 몇 시간을 넘어서지 않는다? 1시간을 넘어서지 않는다. 만약에 1시간 이상의 복습 시간이 걸렸다. 뭐 한 거다? 여러분들 잘못한 거다. 정리한 거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이해를 못한 거다. 이해됐어? 정리하면 안 된다. 1시간 넘어서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개념이야. 1시간. 그러면 복습. 자, 이게 바로 넓게 하라는, 깊게 들어가지 말고 뭐 하자? 그냥 넓게 하는 거야. 넓게. 기억만 홀딩 시켜놓는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 한번 들었어. 그 다음에 언제 들었어? 집에 가서 한번 그날 들었어. 그 다음에 언제 하라고 했어? 일요일 저녁, 그 주에 일요일 저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그 다음 일주 후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몇 번 봤어? 5번. 내용 5번 보면 여러분들 웬만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7,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기억은 났던 것이 이제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공부한다면. 이건 개인차는 있어. IQ가 120인 사람과 100인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들 머리 열어볼 수는 없잖아. 내가 일일이 IQ 몇이야? 물어볼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잖아. 본인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럼 나는 100이다. 그러면 약간 시간을 더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120이 좀 넘는다. 그럼 시간을 그냥 원칙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각자 개인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 영어는 어떻게 하죠? 내가 약하다. 한 6시간에 7시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시간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 초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옛날엔 내가 7월이라고 했어. 하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일반 영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줄였어. 6월 초가 되면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거꾸로 전공이 뭡니까? 전공이 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일용이 3시간 정도로 줄어드는 거야. 언제까지? 이것이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6, 7, 8월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오지. 예, 이쪽. 마지막 이 당시. 9월이 오면 뭡니까? 9월이 오면 일반 영어는 더 줄어야 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더 줄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은 일반 영어는 왜 그럴까? 일반 영어는 하반기 가서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일반 영어는 내용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영어는 형식학이야. 따라서 일반 영어는 형식의 문제이지 내용이 어디서 일반 영어가? 지문이 맨날 다른데. 따라서 일반 영어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형식이지, 패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때는 뭐 해야 되냐? 9, 10, 11월. 몇 달 남았어? 몇 달? 2달 반 남았어.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점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점수가 나올 과목이 뭡니까? 시간 들이면 나오는 과목. 영어학과 교수법. 그래서 이 9월 달부터는 뭡니까? 영어학과 교수법의 거의 80% 이상을 여러분들 쓰시면 돼. 문학과 일반 영어. 문학은 여러분들 어차피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해준 것만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해준 것만 하고 끝내라. 그렇게 하면 남보다 플러스는 나지 않아요. 남보다 혜택은 보지 않지만 남보다 뭐는 되지 않는다? 손해는 안 봐. 왜? 어차피 우리 이명 공부하는 친구 90%는 유의대생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다 셈이야. 그 과목에서 남보다 더 우월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문학 점수 잘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문학과 일반 영어는 시간을 팍 줄여야 됩니다. 그게 전략이야. 점수 나올 과목으로 이런다 하시면 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1월에서 5월이 되고 6월에서 8월이 되고 그 다음 9월에서 11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맞게 비중이 되겠지. 점점 일반 영어에서 뭐로 가고 있어요? 전공으로 가고 나중에는 아예 전공으로 가는 거지. 전공 내용학으로 80% 이상을 영어학하고 교수법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하자? 이때는 60에서 70% 정도를 영어학하고 교수법에 하면 되는 거고, 일반 영어와 문학은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구조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아마도 이건 검증된 방식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특수반이라는 걸 뽑아서 실험을 계속 했어요. 그걸 합격률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 사라졌죠. 그런 반 같은 걸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올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지? 자료 보세요. 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가면 자료가 있죠. 그렇죠? 자, 올해 몇 대 몇이었어요? 8.8대 1이었지? 내가 임용 강의한 역사의 최저의 경쟁률이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운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8.8대 2. (2011학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로 한번 가보세요. 크게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어떤 때가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우리 임용시험은 나름 패턴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패턴이 있었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600명씩, 500명, 600명씩 뽑았어. 여러분들 부럽지? 그렇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리고 부러워하면 안 돼. 왜 그럴까?
그때 600명 이렇게 뽑을 때 500명 뽑을 때 응시 인원이 7,000명이 넘었어. 그래서 500명, 600명 뽑았어도 평균적으로 12대 1, 15대 1이었습니다. 올해 몇 대 몇이었다고? 몇 명 뽑아? 다시 빨리 보세요. 눈으로 봐. 내가 여러분들 외워서 암기해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아. 나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닙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8.8대 1이라고 해서 386명 뽑았지. 그치? 지역까지 해서 390명밖에 되지 않았지. 90명밖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뽑은 거야. 왜 그래요? 응시 인원이 몇 명이야? 3,430명이야. 응시 인원이 3,430명일 때 390명 뽑은 거하고 응시 인원이 7,000명일 때 500명 뽑은 거하고 어떤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까? 지금이 훨씬 유리한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아? 2025학년도까지입니다. 2025학년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임용직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2011년부터 2016년도 보통 평균적으로 옛날에는 6년,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점점 짧아져. 이 기간이. 근데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그때가 보통 14대 1, 15대 1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뽑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17년부터 2020 이때 시험 본 친구들이 우리 임용역사는 소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부릅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길 잃은 세대라고. 도대체가 이 경쟁률 보세요. 몇 대 몇이야? 그 당시 평균 경쟁률이 23대 1이었습니다. 23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를 들어 23명이 있는데 한 명은 몇 년 후에 붙는 거야? 23년 후에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3명 중에 한 명이 붙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 개수라면 여러분 친구 중에 하나는 23년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에 붙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23대 1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유, 공무원은 뭐 40대 1, 50대 1도 하던데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껄껄 웃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때 어이가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웃는 거야. 왜 그래? 공무원은 고졸도 볼 수 있고 중졸도 볼 수 있고 소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굳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이런 상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야. 하지만 임용은 뭡니까? 이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는 특수시험이야. 이런 시험에서 5대 1이 넘는 건 국가의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야. 여러분들 항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10대 1이 뭐 이렇게 되고 뭐 20대 1, 23대 1, 25, 이건 너무나 이건 나라가 미친 거지.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데 많이 싸웠어. 청계천 가서 우리 데모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티오 더 늘려달라고. 근데 안 늘리더라고. 근데 그때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2022학년도부터는 많이 뽑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 많이 뽑는 것도 많이 뽑는 거지만 뭐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야. 또 하나의 의미에서. 아까 그랬지.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는 이때 주변에 붙는 친구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250명 뽑는데 어떻게 붙어? 그러니까 붙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야. 응시 인원이 6,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때 대다수가 어딜 빠져? 공무원으로 대다수 빠져버렸어. 이때 교육행정직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때 실제로 많은 경우. 내 조교들도 몇 명 교육행정직으로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뭐가? 그건 업보야. 여러분 세상은 명심해야 돼. 변증법이야. 다시 세상은 뭐라고? 변증법이야. 항상 뭡니까? 태제가 있으면 엔티태제가 있어. 여러분들 배운 thesis 태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엔티태제가 있고 또 엔티태제가 있으면 이것이 또 태제가 되는 거야. 정반이 되면 또 반이 정이 되고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또 엔티태제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변증법이야. 변증법이 뭐라고? 끊임없이 서로 상반된 것이 변화 발전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변증법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까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뽑아댔지. 600명씩 뽑아야 심지어 670명, 680명 이렇게 뽑았어. 그럼 필연적으로 뭡니까? 그 다음에 올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 못 뽑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운이 좋은지 알겠어? 2017년부터 2021년 이때 시험 봤던 친구들은 정말 저주받은 길 잃은 세대들이야. 길이 없어. 안 뽑으니까. 20대 1이 넘었던 시대. 근데 그때 너무 안 뽑았어. 한 5년간 안 뽑았어. 무슨 일이 벌어져? 현장에 영어 교사가 또한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2022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는 지금 많이 뽑았지. 지금 여러분 300단위, 올해는 390명이 작년에 410명인가 뽑았잖아. 410명이면 옛날로 따지면 몇 명이 되는 거야? 7,000명, 8,000명 뽑을 때로 따지면 900명을 넘게 뽑는 거야. 경쟁률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볼 때는. 근데 이때 너무 적게 뽑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 뭐가 된다? 또한 반대로 변증법처럼 다시 봅니까? TO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제가 들은 건 2025학년도까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넓게 본다면 5년 기준으로 보통 하면 2026학년도야.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예산 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2024학년도까지는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도 뭡니까? 이건 T1은 어느 일정 정도가는 지금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유이태생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메인 아이들은 뭡니까? 올해 어떻게 하자? 붙자. 내년은 알 수가 없다. 2026학년도, 즉 내년이잖아. 그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뭐 하자? seize the day 하자. 뭐만 알겠어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야. 저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으니까 괜히 누가 너무 임용이 어려워 이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작년에가 왜 좋아? 그 작년 올해도 그랬어요. 2022, 특히 2023년도에, 작년이죠. 올해 말고. 올해 아직 발표 안 났잖아. 작년에 노량진에 정말 대거 실력자들이 붙어서 대거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 컷이 작년보다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올해 컷이. 심지어는 저는 60점대 후반 컷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 역대 이런 컷은 없었지. 60점대 교육과까지 합쳐서. 그렇게까지 예상합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69점 후반대 또 컷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작년에 대거 잘하는 친구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랑 경쟁하면 된다? 나랑만 경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나와 비슷한 여러분들 비슷한 실력자는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서 상담할 때 항상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만 피하면 된다? 나보다 잘하는 애만 피하면 돼. 나보다 잘하는, 이건 나중에 원서 상담할 때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피하는지. 나보다 잘하는 아이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피할 수 없어. 나와 비슷한 아이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걔는 내가 해서 이겨줘야 되는 거지. 나보다 못한 애들만 있으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나보다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아이, 나보다 못하는 아이밖에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이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누구만 피하면 된다? 나보다 잘하는 아이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경쟁 상대는 결국엔 나와 유사한 아이들과 걔들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컷선에서 몇 점 이상이 높아야 됩니까? 합격하려면. 2점에서 3점은 높아야 2차에서 안심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컷의 1점은 1, 2점은 좀 불안합니다. 2차에서 뒤집힐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의 출발은 뭐다? 그러니까 합격의 비법은 얘기했지.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이 되면 지금 12월인데 좋네, 그렇죠? 아직 여유도 있고. 1월 첫 주가 되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공부 시작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 이미 그거의 일부분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체크하라고 했지. 나의 건강 상태 중요합니다. 내가 몇 시간을 순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OT 때 물어보는 문제야. Conquest of Rome. 번역하세요. 로마의 정복이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세계 명작 작품들 있지. 모비딕이라던가 뭐 이런 작품들, 뭐 허클베리 핀이라던가, 그다음 제임스 조이스의 뭐 율리시스. 너무 어려운 이유가 로마의 정복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거를 번역가들이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 했지. 단어도 어려운 단어 33,000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평생 한번 쓸까 말까 한 단어 전혀 중요치 않아. 왜? 그런 단어는 문맥 안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추론할 수 없는 단어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야? 쉬운 단어들. 우리가 쉬운 단어가 아니야. 쉽다라고 내가 착각하는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근데 막상 딱 나오면 점수가 별로 안 나온 경험 많이 했을 거야. 왜? 이거를 로마의 정복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자, 다시 번역하세요. 뭐야? 이거. 로마의 정복이라고 한다면 로마가 정복한 거잖아. 로마 힘도 세고. 그치? 로마를 정복하는 거지. 뜻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는 180도 정반대지. 로마가 정복하는 것과 로마를 정복하는 건 100% 반대잖아. 이렇게 로마의 정복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비슷한, 저는 그 스터디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스터디는 조건이 있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좋아. 그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거 그냥 아이러니컬하지. 패러독스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랑 안 하지. 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하게 되는 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애들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주로 나와 비슷한 아이들과 공부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로마의 정복이라고 했으면 내 친구는 뭐라고 하겠어? 걔도 똑같이 로마의 정복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스터디는 뭐가 된가?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그랬지. 1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스터디 하려면 또 준비하고 막 하잖아. 또 스터디 할 때 잘 보여야 되잖아. 거기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 있으면 더 화장도 좀 해야 되고. 근데 가서 다 같이 우리 4명이 똑같은 생각이 똑같네. 맞아. 로마의 정복이야. 그래서 그런 신경림 시인의 농무를 보면 그런 얘기하죠. 못난 놈들은 만나도 즐겁다. 혹시 배우나? 신경림 시인의 농무 교과서에 나와요? 나와야지. 훌륭한 작품이지. 못난 놈들은 기가 막힌 절창이죠. 훌륭한 죄를 절창이라고 하거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어떻든 서로 만족해가면서 오늘 스터디에 성과만 막 있었어. 그런 거라는 거야. 사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다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근데 이게 쉬워? 어렵잖아. 이걸 로마를 정복, 이것만큼이나 이것보다 훨씬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거잖아. 그치? 막 갑자기 어둠컴컴해져? 아니지. 아니잖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끝나고 질문을 하고 카페를 통해서 어떤 문제도 좋으니까 질문해. 처음에는 좀 합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안 하게 돼. 이것까지 내가 너무 많은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선생님들 직접 답을 달지는 않아요. 우리 조교들이 답을 달지만 조교들이 어려운 건 선생님들한테 와서 물어봐. 그럼 선생님들이 알려주면 조교가 답을 달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 아시겠어요? 스터디할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잠깐. 저거 있지? 저거. 그리고 여러분 카페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를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제 앞으로,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원리가 있지. 근데 원리는 예외 없는 원리는 없지. 룰이라고 하는 건 항상
exception이 있잖아. 근데 원칙은 알아둬야 되는 거야. 공부는 따라서 공부는 원칙과 예외의 변증법이다. 다시 공부는 뭐라고? 원칙과 예외의 변증법이야. 자, 시험은 주로 뭐가 잘 나옵니까? 예외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 지각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로 동사 뭐가 온다? 원형이 온다. 이딴 거 막 하잖아. 근데 중요한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뭡니까? 항상 원칙이 뭔데 예외가 이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건 원칙이 뭡니까? 어딨어? 빙산 어딨어? 빙산. 여기 있다. 자, 다시 그려줄게. 빙산. 이게 바로 뭐야? 룰이야. 원칙. 예외가 많겠어, 적겠어? 예외가 많으면 그게 원칙이지. 예외라는 것 뜻 자체가 뭡니까? 원칙이 아닌 거니까 그건 적은 거지. 그래서 보통 영어가 암기와 이해 과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원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따로 뭐 하는 거야?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우리는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교사는 뭐 하는 거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는 원칙이고 얘들아 이건 예외다를 정확하게 구별시켜 주는 게 바로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는 좋은 선생 밑에서 아이들이 훨씬 잘 배울 수 있어.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딴 과목에 시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면 얘들은 뭐가 돼? 이것은 뒤죽박죽 때문에 예외가 뭔지 얘들아 지각 사역동사 목적어다 목적보호 동사 원형 나온다. 이딴 식으로 강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원래 뭔데? 원칙은 투부정사 하는 건데 지각 사역성 동사 중고등학교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만 얘들아 이거다. 그 다음에 타동사로 착각하게 되는 자동사 이딴 거 있지? 이건 뭐야? 원칙이 있잖아. 원칙은 뭡니까? 타동사는 뒤에 을을이 붙어야 원칙이야. 을을이 붙어야 말이 되는 건데 을을 붙어서 말이 안 되는 것들 있지? 이게 예외지. marry 무슨 뜻이야? I will marry you 뭐야? 미안하다 얘들아. I will marry you 뭐야? marry 누구 을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와지. 와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을을이 안 붙잖아. 간단해. 여러분 강의할 때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을을이 붙으면 그렇다면 목적어가 을을이라며. 그럼 을을이 붙어 안 되는 건 뭐야? 그게 뭐야? 예외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mary가 그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은 다시 영어에는 예외가 없어. 이거 원칙과 예외의 변증법이 바로 영어다. 영어뿐만 아니야. 거기 대답 공부는 그래. 그러면 원칙이 뭐고 예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예외는 뭐 하면 된다? 몇 개 안 되니까 뭐 하면 된다? 그건 암기하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다시 컨퀘스트 뭡니까? 이게 동사가 뭐야? 컨코제. 원래 뜻이 뭐야 이게? 컨코 롬이야. 근데 동사를 뭐로 바꿨어? 명사로 바꿨어. 영어는 명사 올 수가 없어요. 올 수 없어. 중간 연결고리가 필요해. 명사 연결시키는 거 우리는 그걸 전치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뭐라고 하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전치사는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명사로 바뀌면 연결고리가 필요해.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전치사가 뭐야? 어부지. 어부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컨코 롬이니까 뭡니까? 로마를 정복한 거지. 뒤에 뭐야? 영어에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일반 영어 시간에 하나 알려줄 거야. 단지 우리 임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사가 되고 또는 과외를 하든 학원 강사를 하든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야. 트위스터라면 내가 그런 방법들을 알려줄 텐데 자 동사 다음에 생긴꼴이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영어는. 첫 번째 생긴꼬라지 보는 단계야. 두 번째는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생긴꼬라지 보는 단계를 우리는 그라마의 단계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어플라이, 적용하는 단계를 독해의 단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이야? 독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제일 쉬운 강의는 그라마 강의가 제일 쉬운 강의야. 얘들아, 자, 하는 것이. 근데 독해 강의가 가장 어려운 강의야, 여러분들. 독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거야, 교사가 돼서도,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러면 생긴꼬라지 보는 단계는, 자, 예를 들어서 동사 다음에 뭡니까? 생긴꼬라지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목적은지 우리 잘 모르잖아. 품사는 알잖아, 근데 그치? 이건 뭐야? 이름이네? 명사네? 그럼 명사 나왔네? 동사 다음에 명사는 이거 볼 것도 없이 뭡니까?
그라마에서는 목적어라고 하는 거잖아. 목적어는 뭘 붙인다? 을을 붙이는 거잖아. 이건 법칙이잖아. 그냥 법칙. 그럼 뭐야? 로마인데 을을 붙이면 뭐야? 로마를 정복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다? 을이 되는 거지. 아무거나 그럴까? 아니지. 전제조건이 있지. 자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해당이 된다? 타동사가 명사화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영어는 뭐도 있다? exception. 예외도 있다고 했지.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우린 그때 뭐 하면 돼? 그걸 따로 암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나오면. 원칙은 이렇다라는 거야. 이게.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바로 뭐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원칙과 예외, 원칙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시작점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다시 로마의 정복이라고 하면 내가 뭐가 모르는지, 내가 뭐를 아는지,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지. 이걸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의 터널에서 헤매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 공부 배우면 됩니다. 트위스타를 상당히 많이 도움 받을 거라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물론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아 개략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자, 마지막 배운 걸 다시 한번 썸머리 합시다. 첫 번째, 합격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인텐서티가 필요하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전체적으로 2300시간, 2200에서 2300시간 필요한데 일주일에 그거 하려면 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 커리큘럼에 따라온다고 한다면 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 상반기에는 어떻게 1월에서 5월까지와 6월에서 8월까지와 그 다음 9월에서 11월까지 공부 방법이 각각 어때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내가 뭐를 모르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같은 거 할 때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 그건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럴 기회 많지 않아요. 언제만 있다? 1월에서 4월까지만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거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1월에서 4월까지 확실하게 토대를 여러분들이 닦아 두시면 나중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 해 어떻게 시간 투자라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학과 일반 영어에 대한 법론 기출과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수업 시간에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어차피 우리 5, 6월 달에 기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출 문제는 그때 풀겠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일반 영어와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그때 과목별로 제가 1월 달에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어떻게 하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그때 교육학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비교과나 테러 당할 수도 있는데 피지컬 에듀케이션 하는 친구들과 우리 영어과 아이들이 하는 방법은 교육학도 같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과에 맞는 교육학 공부를 여러분들 하시는 게 필요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영어는 전공의 양이, 타 과목들은, 우리말로 된 과목들은 전공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에 목숨을 걸어. 하지만 영어과는 전공이 어때? 양이. 장난이 아니지? 그리고 타 과목에 있는 아이들처럼 전공 공부, 교육학 공부를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교육학은 1.5일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1.5일이 넘어, 일주일 7일 기준으로 1.5일이 넘어서는 안 돼. 그것도 4월 달에는 1.5일이고, 1.5일은 뭐지? 하루 풀로 쓰고 내가 반나절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 근데 이것도 개인차에 따라 달라. 내가 이 교육학을 너무 못해. 그러면 맥스로 이틀까지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우를 범하는 게 상반기에 쉬운 교육학을 열심히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학을 일주일에 3일, 4일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필패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필패 전략. 교육학은 맥스로 이틀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과에 맞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점 받으라고 했어?
여러분들 유희태 선생이 20점 만점 받으라고 해서 18점, 19점 받으라고 해서 18, 19점, 18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뭔 말 알겠어? 왜냐하면 만점을 받으려면 평생 보지 않아서 구석챙이까지 다 들어가야 만점이 나오는 거야. 그 시간에 뭐 하자? 교수법 하나 더 풀자. 영어학 하나 더 풀자. 문학 하나 더 풀자. 뭔 말 알겠어? 과감하게 뭡니까? 그냥 1, 2점은 버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만점 전략 삼으면 안 됩니다. 원서 다 보는 거 그건 무슨 전략이야? 만점 전략이야. 어차피 우리 임용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면 붙는다. 제 예상컨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작년 기준으로 전공 데이터에 다 있잖아. 경기가 몇 점이야? 한국 경기가 기준이니까. 경기 79점이야. 78점, 78점, 79점이야. 그러면 전공점 몇 점 받으면 교육학 18점이면 전공 몇 점? 몇 점? 61, 2점이면 되는 거야. 61, 2점 여러분들 무려 18, 19점 틀려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점 전략, 전공도 마찬가지야. 전공도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서울은 달라요. 서울은 70점이 나와야 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공 80점 만점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건 뭡니까? 한 62점 정도, 63점을 그냥 겸손하게 그 정도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학과가 합쳐서 81점, 82점 정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작년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작년 난이도 기준으로. 올해는 그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육학도 그냥 여러분 누가 잘한다더라 이런 물론 유명한 선생님이 잘합니다. 우리 학원에 권지 선생님 잘하고 나 이선화 선생님 잘하고 하지만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제가 강의를 다 들어봤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교육학 수업을 들어봐요. 그래야 우리 영어과가 어떤 선생님이 맞을까를 항상 생각하니까. 옛날에 권지 선생님 잘 좋아. 권지 선생님도 괜찮아. 권지 선생님이 잘 맞아.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경향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뭡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이니까 잠깐 12월 12일이야? 12, 10이야? 서울의 밤 봤어?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어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볼 시간 없어. 어서 가서 손잡고 친구들이랑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보기가 드물어. 역사성도 있지만 재미가 있어. 2시간 20분. 아우, 정호성은 잘생겼고 황정민은 연기 잘하고 이성민은 어쨌든 서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등록을 하면 적어질 거야. 일반 영어 방법론 강의를 아마 제공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일반 영어 방법론 강의. 그걸 좀 미리 들어놔도 좋습니다. 그걸 미리. 근데 대신에 좀 어려울 딱 하나만 들으세요. 하나만 듣고 어려우면 놓으세요. 어려운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내가 실력이 지금 7밖에 안 되는 7인데 10짜리를 보면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 선생님은 항상 뭐야? 시간 대비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거. 뭐든지 그래.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9 정도 돼 있으면 10을 봐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7, 6밖에 안 되는데 10을 보면 그걸 따라잡으려고 어마무시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나의 좌절감까지 들어가게 돼. 낭비입니다. 그거는. 보지 마시고 딱 하나 딱 보고 너무 어려워. 그럼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고 여러분들 뭐를 하시냐면 자, 지금부터 뭐 할 게 있어. 여러분과 나 약속이야. 트위스트할 기본 교재 있지. 그거 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트위스트할 기본 교재 있어. 우리 메인 교재야. 트위스트할 기본 교재를 한번 쭉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히 알으란 얘기가 아니야. 쭉쭉 한번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많이 시간 들이지 말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뒤에 문제를 한번 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 또 볼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보면 나의 실력이 이 정도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잘 풀리면 뭐 좋고 안 풀리면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영어에 보케브러리 30페이지 우리 주교재야. 임용을 보는 친구들이 거의 뭐
100%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거를 여러분들 올해 내년 2024년에 10번을 보셔야 돼. 한 달에 한 번. 단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출단어 2022학년도까지 기출단어가 정리되어 있어. 23년과 24년은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에 출간이 됐기 때문에 개정판 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케브러리 30데이즈를 여러분들 그게 그 30데이즈가 뭔지 알겠지? 잘 이해 안 돼? 한 달 단위를 하는 거야. 한 달 단위로 여러분 끝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라? 자, 이것도 끝낸다고 하면 또 얘기해줘. 자, 비법만 하나 알려줄게. 단어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워라?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단어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가지밖에. 뭐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와 뉴트럴이야. 명심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 이 세상에는 딱 3개의 단어밖에 없다. 하나가 뭐다? 그럼 단어 딱 봤어. 아까 손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 하라고 했지? 딱 봤어. 보면 derogatory, 경멸스러운 이런 뜻이야. derogatory. 기술단어야. 볼 때 딱 보면 derogatory.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 그러면 derogatory 할 때는 derogatory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시를 막 맨땅에 외우라면 잘 외워져 안 외워져? 폭포는 막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 시인도 훌륭하고 김수영 시인인데. 그 다음에 뭐 정정의 향수, 넓은 벌 동쪽 안내. 근데 노래를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외워져요.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고 단어를 외우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지티브 하면 쨍긋 해피 할 땐 뭡니까? 빵긋 웃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 사람이 막 쟤 미쳤나 그럴 거야. 그럼 여러분 나 미쳤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지티브 단어인지 네거티브 단어인지 뉴트럴인지를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야 될 건 뭐다? 포지티브는 빵긋 웃고 네거티브는 찡그리시기 바랍니다. 훨씬 1시간을 들여도 훨씬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단어는 3가지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암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단어는 뭐 하는 거라고? 내가 이거 99년도부터 얘기했던 얘기야. 반복하는 거야. 단어는 반복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쭉 보고 해가면서 넘어가. 첫 번째 단어 외울 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날 며칠째까지 보라고 했어? 16일째까지 보라고 했잖아. 근데 너무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끊어도 됩니다. 16일까지 너무 과한이 오고 일주일 단어 자, 오늘 1일이야. 1일 봤으면 7일까지 보고 8일은 그만 봐도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이걸 몇 번? 10회독을 하라고 했지. 10회독. 그리고 단어 때문에 막히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래서 그렇다고 이것과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80%까지. 맥스로 80%까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죠? 영어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 트위스트할 기본에도 있고 유형에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문제은행에도 있고 모고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어를 뭡니까? 90%까지만 알고 시험 보면 단어는 단 하나도 막히잖아요. 왜? 나머지 모르는 10%는 뭐 하면 된다? 컨텍스트 안에서 논리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 모든 단어, 모든 수고 다 알고 시험 봐? 나도 다 몰라. 근데 다 알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8, 90%까지만 알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400자 글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8개 이상이 나왔다. 곱하기 2 하면 돼. 8개 이상이 나왔다. 단어가 약한 겁니다. 그 4개에서 7개다. 그럼 평균타입니다. 근데 3개 이내로 단어가 나왔다. 모르는 게 3개 이내 400자에서 단어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에서 3개 사이만 모르게 그 정도만 한다면 뭐 우리 이명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러저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 꼭 잘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참 이런 비유는 하고 싶지 않은데 문학 선생이 이런 티디어스한 이런 너무 뻔한 비유를 하면 뭐로 할까? 여러분들의 뭡니까? 엉덩이가 되고 머리털이 되는 이런 강의가 됐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